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사드립니다. 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부동산 TV 제 139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알림, 구독을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시농부의 토지 투자 1천만 원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신정보를 말씀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12월 29일 날 보도하기를 전영진 기자와 장현주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9호선을 왕숙지구로 연장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동구에서 남양주로 연결하는데 2028년에 개통하는 것입니다. GTX A 노선 2023년도에 개통이 되죠. 연신내에서 대곡역 사이에 창릉지구가 있습니다. 창릉지구에도 역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고양선도 신설을 한답니다. 고양에서 서울 은평구까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3기 신도시 중에서 왕숙지구와 고양 창릉지구가 규모 면에서 1위와 2위의 그런 대규모입니다. GTX B 노선을 이용할 시 왕숙에서 서울역까지는 25분, 또 창릉에서 서울역까지는 10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 전체 17만 3천 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38%가 6만 6천 가구인데 왕숙 신도시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인원으로 치면 19만 5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됩니다. 또 지하철 9호선을 강동구에서 남양주로 연장하는데 예산의 규모는 무려 1조 5,032억이 투입이 됩니다. 왕숙지구에는 경춘선 역사와 경의중앙선 역사가 각각 신설이 됩니다. 경춘선 역사에서 GTX B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역까지는 종전에 45분 걸렸는데 25분으로 20분 단축이 되고, 또 강남역까지는 45분으로 단축되면서 무려 25분이 단축이 됩니다. 창릉지구에는 총 2조 2천억의 교통 개선 예산이 투입됩니다. 고양선이 신설되면서 무려 1조 4천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기타 교통 개선 사업에도 8천억이 투입이 됩니다. 다음, 비저한국이라는 신문에 2020년 9월 14일 날 보도되기를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장이 보도를 했습니다. 2020년 9월 2주차 전국 아파트 시세 상승률 상위 지역 중에서 1위가 세종시, 2위가 광명시. 광명시는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 아파트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다. 광명 역세권 일직동의 시세가 가장 높습니다. 2위로 철산동,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3위는
하안동, 소화동, 광명동 등입니다. 광명 일직동은 광명역에 파크 자이 아파트가 들어갔고 센트럴 자이 아파트, 서밋 플레이스 아파트, 대시양 아파트가 들어갔는데 평당 3천만원 수준입니다. 광명역 역세권에는 이케아, 세계 1위의 매출을 자랑하는 이케아가 들어갔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코스트코, 한국 2위의 매출을 자랑하죠. 또 CGV와 중앙대 병원도 들어오게 됩니다. 신규 전철망으로는 기존의 KTX 역이라든지 1호선, 7호선에 들어가 있고 또 신설되는 노선으로는 신안산선, 월곡 판교선, 목동선의 3개 노선이 들어가는데 총 5개의 펜투펄 역이 됩니다. GIDC 디자인 클러스터, 광명시형 국가산업단지, 박달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광명동굴 관광단지 이러한 단지와 특별관리지역 등 신도시가 들어가고 또 일자리, 오피스텔, 첨단 산업시설들도 계속 들어오는 소위 부동산 입지를 평가할 때 평가하는 모든 요소가 개발되는 곳입니다. 광명시는 최근 서울 역세권 중에서 호재가 가장 많은 입지 중에 한 곳입니다. 다음 매일경제신문의 유준호 기자가 2020년 12월 28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GTX 호재로 급등한 아파트 단지 84평방미터 규모고 전용으로 하면 25평형인데 GTX A 노선의 일산 킨텍스역, 원시티 외 아파트들 14억 선으로 뛰어올랐고 또 파주 운정역의 센트럴 프로지오 아파트 9억 1천만원 수준, 또 GTX B 노선의 남양주 평내 호평역 KCC 스위치엔 아파트가 6억 8천만원 수준, 또 C 노선의 의정부역 의정부 센트럴 자이엔 위버 캐슬 아파트가 5억 9천만원으로 6월 대비 23.6%에서 55.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일산 킨텍스역의 원시티 3개 블록인데 전용 84평방미터 3개 블록은 서울 삼성역까지 23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반년 사이에 4억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 경인일보에서 2020년 12월 21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귀덕 기자, 김준수 기자가 보도했는데 광명 특별관리지역 402만 평, 이 402만 평은 10년간 지금 묶여있는 곳인데 광명역 배후 도시로서 국토부 장관 결재만 남았고 지금 그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산 신도시 규모로 새로 대규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등 1600만 평이 들어가 있죠. 5개 신도시가 들어가는데 땅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광명 역세권 땅값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 개발이 멈춰 있는 곳이고 실무 협의는 끝났으며 국토부 장관만 승인하면 됩니다. 인천일보에서 2020년 12월 27일자로 김신호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LH공사에서 광명시형 일반 산업단지를 연내 발주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2020년 6월부터 분양 보상을 시작하고 연말에 공사를 발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명실상부한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산업단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오늘의 주제입니다. 도시 농부의 토지 투자 1,000만원으로도 가능하다. 1,000만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첫째, 현지의 무주택 농민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제한적으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도 660평방미터, 즉 200평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비농민도 자경을 목적으로 농업진흥 구역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시지역 주변 농업진흥구역은 땅값 상승률이 높아서 오히려 외지인 취득이 늘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이 외지인에게 개방되면서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기준이 완화되었고 예전보다는 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 투자자는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평당 100만원에 매입한 후에 지목을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지가가 평당 500만원으로 뛰어 대박을 친 사례가 되었고 그 후에 시세가 또 600만원, 평당 600만원 선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또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B 투자자는 인천에 소재한 개발 제한구역 100평의 농지를 2억에 매입을 해서 건평 60평의 건물을 짓고 2개의 음식점으로 임대를 해서 각각 월 500만원씩 임대 수익을 얻고 있으며 P가 몇 억이 붙었다고 합니다. 농지에 투자한 것도 다른 땅 투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며 기본에 충실하게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땅 투자의 세 가지 기본은 첫째, 입지, 둘째로는 개발 호재, 세 번째로는 미래 가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농지 투자에서는 소액 자금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또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 만난 5명의 투자자는 공동 투자로 주변 시세가 10억인 영종도의 농지가 5억의 경매로 나왔고 각자 5천만원씩 투자하고 1억 5천을 투자됐죠. 나머지는 또 3억 5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서 고수익을 올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도로 신설 예정지도 첫째, 조사에 들어갈 때, 둘째, 계획이 발표될 때, 세 번째, 착공, 완공될 때 지가가 뛰기 마련입니다. 이걸 333 법칙이라고 하죠. 도로 여건이 좋은 농림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홉 번째, 생업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영농 체험을 목적으로 1000평방미터, 즉 303평 미만의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농지의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고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부동산 이외의 다른 투자 수단을 선택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농지가 돈이 되는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자 유전 원칙을 포기했고, 둘째, 농지 절대 보존 원칙을 포기를 했고, 세 번째, 직접 경작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네 번째로 강제 처분 제도를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다음, 부동산 투자 싫어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첫째, 부동산 시장에서 세상은 바뀌었고 바뀐 세상에서는 주먹구구식 투자 방법으로는 백전백패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나 내 가족보다 더 가까이 하면서 일부러라도 찾아다녀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세 번째, 지금부터 투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에 투자하셔야죠. 바로 이 말이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을 모르고서는 부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은 경제재다. 일곱 번째, 투자할 지역은 교통이 우수한 지역, 교육 여건이 우수한 지역, 근린 생활 시설이 편리한 지역, 자연 환경이 우수한 지역 등이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 139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였습니다.